의원님 해주십시오. 네, 오늘이 이번 정부 마지막 정무위원회 현안질인 것 같은데요. 현안질이지만 저는 묻고 싶은 것도 있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난 시간 동안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정무위 관계 기관장들, 공무원들 다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정부를 어떤 식으로든 여든 야든 누가 되든 간에 준비해야 될 텐데 과거에 대한 평가는 냉철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 기관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지난 시간에 아쉬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야 새로운 정부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과제로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무총리실과 국무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무실장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정무실장님도 원래 정치판에 계셨던 분인데 여의도 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보지 말고 발을 보라고. 이미 대통령 후보 행보를 하고 있는 거죠. 국무총리가. 굳이 대답을 듣지 않겠습니다. 정부조직법 20조와 21조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에 국무총리를 보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불법계엄과 탄핵으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대응해야 되고 미국 관세 협상을 잘 준비해야 될 시기고 또 대선 관리의 엄중 중립을 지켜야 되는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출마를 하고 여기 와서 정무실장을 저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그러니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임의로 불출석하고 공보실장도 사표를 내고 누가 냈는지 모른다 이런 정도 황당한 대화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보좌를 해야 되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은 지금 우리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와 예의 그리고 최소한의 공무원으로서 자각을 망각한 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본인만 하고 싶은 일, 본인이 되고 싶은 일만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정부 부처의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우리 국무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이 모든 공직자들에게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꼭 아시고 엄중하게 이후에라도 활동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금융위하고 금감원에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융위원장 7월 달에 취임하시면서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4대 금융 리스크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겠다라고 취임 일성으로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한덕수 총리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00조 원을 돌파했고 제2금융권 대출 연체율은 최근 10년 이내의 최고 수준이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해결하겠다는 리스크가 더 커졌다고 총리 입으로 확인한 장면이었습니다. 자본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시장 밸류업 이야기를 몇 년간 떠들었습니다만 금융위원장은 3법 개정에 반대하고 금감원장은 사표를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게 지금 현재 우리 금융당국의 현실입니다. 금융정책 컨트롤 타워가 한 목소리 내지 못한 것은 내부 토론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국민 앞에 민낯이 또 드러나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2년 더 금융정책을 컨트롤했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처참한 경제 성적표를 우린 국민들한테 드려야 된다는 게 공직자로서 더 비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가 있으니까 경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여된 소명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공정위 위원장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율규제 문제, 우리가 이 정부 내내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를 강조해 왔습니다만 결국은 TMF 사태를 맞이했고 또 온풀법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다음 정부가 누가 되든 간에 자율규제라고 말하기 어려운 환경을 공정위가 만들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정위 내부 구성원들 또한 혼란과 부담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온풀법 제정과 같은 실효적 대안 마련에 다시 연구하고 검토하셔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보훈부인데요. 국가보훈부가
이번 정부 들어서 처에서 부로 승격되었고 그에 맞는 역할을 저는 추가 안 하겠습니다. 1분. 추가 안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뭐 강원 이번 정부 들어서 처에서 부로 승격됐고 우리 모두가 정무위원들 모두가 환영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부로 승격된 국가보훈부에 대해서 잘했으면 좋겠고 국민의 새로운 자부심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3년간 보훈부는 우리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뉴라이트 논란, 김구 선생 국정 논란, 5.28 단체의 부적절한 압박 보도, 저는 보훈선양부, 국가보훈부가 보훈을 선양하는 부가 아니라 갈등 유발부가 된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부로 존속돼야 되는지 증명해야 될 시점입니다. 장관께서 조금이라도 남은 기간 동안 그 일에 기여해 주셔서 나라의 보훈이 좀 더 영광스럽고 긍지가 되려고 하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립니다. 권익위에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권익위 직원들은 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부패 방지에 헌신해온 국장이 스스로 목숨, 생을 마감하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고 우리 모두는 늘 그분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왔습니다. 부패 방지와 반부패를 위해서 자긍심을 갖고 온 권익위들이 언젠가부터 소수 권력자의 곤욕을 지키는 권익위가 되지 않았는지 다들 자괴감과 사기가 크게 꺾였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자의 공익보호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셨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되물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년 동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많은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야당 의원이니까 소리도 치고 호통도 치고 서로 견해가 달랐어도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마음은 같았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부터 우리가 다시 올 새 정부를 위해서 그런 준비들을 해주시고 우리가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봉사했다 이런 자부심을 갖도록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